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7일이고 목요일이죠. 자, 오늘 낮에 깜짝 속보가 떴어요. 각 나라하고 전반적인 상호관세 협상하는 거에 덧붙여서 품목별로 이제 관세를 매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이야기는 나왔었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트럼프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00% 붙인다. 그래서 우리도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술렁이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또 뭐 반도체 말고 또 품목관세 대표적인 게 아마 250% 정도, 그러니까 의약품 이런 건 우리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의약품을 수출하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EU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자, 근데 요런 이제 좀 오늘의 해프닝을 좀 보면은 미국의 의도가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제 25일 정도로 이재명과의 회담이 낙점이 된 것 같아요. 날짜가 2주일 안에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이래 되면 3주 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자, 오늘 뭐 이런 기사 났었죠. 났을 때 핵폭탄급 관세 투하, 트럼프 100% 부과 반도체에다가 국내 기업 영향은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고, YTN 같은 경우 한국 타격이 예상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쭉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강화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 거기에 반해서 일본은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관세 때문에 오늘 놀란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구겨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설명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정리 안 해주는 거 정리하면 하고, 또 정리가 된 마당에 보면 이것이 시사하는 점이 또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제 세상 돌아보기가 여태까지 드려왔던 말씀의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보면은 대통령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국 반도체 100% 관세에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이 말은 뭔고 하니, 최혜국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죠. 이것에 적용을 받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15%의 상호관세를 미국과 약속을 했을 때 최혜국의 조건은 다른 모든 품목도 일괄적으로 한다. 이걸로 저울질하지 않는다. 넣었다 뺐다 또 마음에 안 들면 뒤에다 뒤통수 치고 이런 게 없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자, 제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 한국은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과 한국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이슈들, 앞으로의 관계가 훨씬 더 밀접해질 텐데, 역동적으로 밀접해질 텐데, 북한하고 같이 섞이면서 중국 문제랑 같이 섞이면서 역동적으로 바뀔 텐데,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가지고 험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른 나라 하는 만큼 신용정도 할 것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그 결론이 최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최혜국이라는 게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그리고 EU의 상황도 비교를 해보면 추정을 좀 바탕을 두고 최혜국이라는 것은 이건 조커입니다. 조커. 너는 15% 전부 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이걸 한번 거꾸로 확인한 거예요. 이거 뭐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채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최혜국 이 조커의 위력이 이 정도구나. 최혜국이라는 조커의 위력이 이 정도구나. 그것을 알게 됐을 따름인 것이지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미국의 미래에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고, 앞으로 세상의 구도가 재설정되는 데 있어서 전쟁 없이 재설정되는 데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경제가 커져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다원화되고 훨씬 민주적인 국제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파워게임 없애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거기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다. 미국의 생존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더 확인하게 돼요. 이 최혜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봄에 있어서. 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보면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트럼프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 투자 계획, 저게 뭐 $1,000억 엄청난 금액 행사에서 반도체와 칩에 대해 약 100%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즉 애플이 국내에 투자를 해라, 외국 가지 말고 단가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한국에 미국에 투자해라. 왜냐? 앞으로 외국 물건 되게 비싸질 거거든. 그러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플 말장난하지 말고 계속 투자해,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러면서 미국 내에서 제조 중이거나 확실하게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는 이거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15%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트럼프가 이것을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지금 미국의 포지션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고 핵심적으로는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예. 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곧 건설을 하게 될 것 같고 삼성은 이미 시설이 있고 텍사스에 거기에 추가로 새로운 시설 하나 짓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적용을 받아요. 최혜국 대우만으로도 그냥 15% 관세 일괄적인데 나머지 뭘 이걸 해달라 저걸 달라 추가로 뭐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확실히 했어요. 계속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뒤로 합의한 게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 때 또 다른 것들이 불쑥 등장할 것이다. 뭐 사과 이야기도 나오고 뭐 농산물 이야기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아니다. 그런 걸로 우리나라의 성질을 건드릴 입장이 아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국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고 있다. 준비를.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없다 지금. 이겁니다. 예. 엄청나게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 이상으로. 근데 관세는 그 중에서 상당히 약한 부분이다. 자, 공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짓지 않는다면 그때 누적 관세 물리겠다는 겁을 주는 거고 지금 약속한 데가 있는데 약속을 어기고 싹 빠져나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도체 관세를 예고했지만 관세율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뭐 인텔도 있고 퀄컴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 미래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텔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런데 AI가 본격화가 됐을 때 전 세계가 다 바뀔 거잖아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이 전부 다 수소처럼 바뀐다고 할 때, 그리고 세계의 모든 대형 함선들이 현재 벙커 CU 기반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차세대 원자력 추진 기반으로 바뀐다 했을 때 생산력이 따라가야 될 거잖아요. 생산력이. 자, 그런 면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은 하향세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현재 세계 시장의 순위가 뭐든지 간에. 자, 우리는 이 두 개 모두 지형을 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일본이 놀란 걸 한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최대 15%의 관세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일본도 15%인지 알고 있었다. 이게 지금 트럼프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명세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계약서나 가합의서에다가 뭐 양쪽이 도장을 찍고 이런 게 없이 거의 구두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고 그 빈 공간을 트럼프가 마음껏 활용하고 있어요. 자, 최대 15% 세율을 적용받는 특례 대상을 우리 갔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이들 EU나 지금 뭐 주요 파트너가 EU, 일본, 중국, 우리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외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만 주요 파트너는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기준에 맞는 15%를 받았어요. 일본도 15% 받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시다를 거쳐오면서 물론 아베 때부터 시작입니다만은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하려고 했던 즉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반대를 했고 윤석열이라는 희한한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내란을 부추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네,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죠. 트럼프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기준은 이겁니다. 똑같이 대접해 줄 수 없다. EU하고 한국은 15% 똑같아요. 그런데 의약품 관세, 품목 관세가 250%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유럽에 있는 주요 제약기업에 대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GSK 같은 경우는 영국, 그리고 뭐 노바티스 이런 큰 제약회사들입니다. 거기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스위스나 이런 데일 거예요. 거기는 250% 매길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즉, 제 이야기는 EU 국가들은 최혜국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15%를 받는 게 아니니까 품목별로 더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 한 예로 제가 의약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태까지 전통적 우방은 항상 1순위는 유럽에서는 영국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었죠. 그거보다 지금 관세를 기준으로 봐서는 누가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국이 유일하게 최혜국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확인을. 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EU하고 한국은 15% 일반적인 관세가 같은데, 일본도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이랑 EU랑 같이 받았다. 같은 세율을. 그게 만족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 지금의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일본은 한국만큼 미국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걸 일본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해서 한국도 15%, EU도 15%인데 우리도 15% 받았으니까 잘한 거다, 선방한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읽혀져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봤을 때. 그런데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어가지고 대부분의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15% 올라간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관세 더하기 15%라는 것을 오늘 밝힌 거예요. 관보의 내용이 이 관보의 내용이 그겁니다. 오직 EU만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보를 공개했다. 일본은 빠진 거예요. 우리는 특혜국이고. 그러니까 일본만 지금 EU, 한국, 일본을 비교할 때 일본만 기존 관세 더하기 1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5% 현재 적용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0%고. 그래서 일본은 15% 됐고 우리나라도 15% 됐으니까 일본은 기존에 2.5%의 관세를 내던 부분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받는 부담에서 실제 늘어나는 부담은 1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몇몇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손해라고, 일본에 비해서. 자동차가 2.5% 가격 경쟁력이 손상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사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 기준으로 보면 17.5%가 된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제가 EU하고 한국은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최혜국으로. 예, 품목별 관세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거든요. 그런 것이 약속이 됐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다. 근데 일본은 15%라 그러니까 15%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야, 기존 세율 더하기 15%야. 그래서 경제상이 노발대발하겠다기보다는 황망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꼼꼼히 다 알고 있는데, 맞죠? 대변인이 꼼꼼히 짚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잘 안 믿으셨던 모양인데,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품목관 15%가 모든 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경제상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재경부 장관도, 산자부 장관도. 이것이 뭡니까? 대접을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대접을 엄청나게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5%만큼 일본에 페널티를 준 거예요. 예. 가운데 장난친 거 포함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준 거죠. 확실히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바와 기시다. 너희는 한국, EU, 미치야. 이걸 이야기했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한국이 1등이에요. 관세에서 받는 대접을 따지면. 이것이 미국이 미래에 있어서 한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친구가 관계가 느슨해질 수도 있고 옛날에 적이 새로운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다원화 세상이라고.
트럼프가 다 원해라고 또 콕 집어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지위가 바뀐 거예요, 이 순간에. 그걸 지적해야죠, 언론에서.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데 이것은 요즘은 이제 2나노미터, 3, 4, 2, 4, 짝수로 올라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공장은 좀 과거 기술을 쓰는 거예요. 아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운 공장을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TSMC처럼 중문자라 제작을 해주는 그런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를 벗어나서. 근데 그것이 미국의 지원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그에게 그들의 AI 반도체, 그들의 전기차에 들어갈 거 23조 원어치를 삼성에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 지금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공장에서 건설될 것이다. TSMC가 되는 거예요. TSMC도 미국 그 아리조나의 공장 지었고 지금 물건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얘기 준 거예요. 즉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록 일론 머스크하고 깨졌지만 일론 머스크가 큰 흐름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한테 피해가 날 거니까. TSMC한테 물건을 맡기면 이때까지는 TSMC에 맡겼던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반전이에요. 삼성은 미국에 공장을 만들어 주는데 미국에서 만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가격 경쟁도 떨어질 것이고 생산 수율도 떨어지고 그럴 것입니다. 공장을 안정화시키는 자체가 힘들 거예요, 많이. 근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일감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짓고 있는 공장이고. 삼성이 이렇게 대량으로 TSMC처럼 이런 분야에서 하고 싶은 의욕은 많았지만 이렇게 초대박으로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거래를. 첫 거래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것도 미국 공장에서 한국 공장도 아니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미국이 향후 TSMC의 존재를 위험하게 본다. 계속 우리한테 거래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제 존중한다. 전쟁을 안 하게 되면 일단 정치로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TSMC의 경쟁진 자체가 친중국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한 데다가 이걸 골라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눠서 담아야 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 그 핵심에 삼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의 이재용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삼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겠다라는 큰 기대를 품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에도 뭔가를 좀 주지 않겠느냐. 일단은 삼성이 우선적인 지금 대접을 최후를 잘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 시설을 가지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SK는 추가가 아니라 새로 건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뭐 100% 관세와는 무관해요. 물론 그 전에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이 없었지만, 네, 자, 이런 과정에서 크게 물먹은 건 TSMC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국가 전략적인 문제거든요. 왜? 지금 인텔이나 미국에 있는 생산업체들이 마이크론 지금 상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 세계가 AI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칩들을 충분히 생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절대 강자는 TSMC예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무게 중심축을 딱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TSMC는 중국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그리는 미래 판짜기에서 TSMC는 되게 애매할 수가 있다. 그게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 내지는 의도적으로 좀 눌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죠. 예.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23년 자료로, 22년 자료네요. 예. 매출의 기준으로 본 세계 반도체 업계의 순위입니다. 1등이 TSMC입니다. 예. 750억 달러, 760억 달러. 그 다음 삼성이 2등, 3등이 인텔, 4등이 퀄컴, 5등이 SK 하이닉스, 6등이 브로드캠, 그 다음 마이크론, 엔비디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있는데 TSMC, 삼성, SK 하이닉스 빼고는 전부 다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제가 알기로는. 그죠? 자, 그러면
TSMC도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조나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언뜻 아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생산을 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즉 TSMC도 100% 관세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생산 시설이 있으니까 미국 내. 그러면 삼성도 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SK 하이닉스도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죠. 최혜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아예 상관이 없고, 뭐 둘째는 확인 사살 하는 차원에서 현재 공장이 있거나 추가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미국 회사인데 그 관세는 어디 적용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답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AI 있죠, 딥시크라는 거, 그거를 중국이 해내서 미국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 예전에 아베 시절에 일본에서 우리한테 소부장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죠. 반도체 산업을. 그들이 이제 소재하고 부품을 일본 걸 많이 갖다 쓰니까 그걸 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짧은 기간에 극복을 해냈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를 국산화를 통해서. 자, 지난 바이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수입 제한 조치가.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어요, 중국도. 근데 많은 부분들을 국산화 해냈거든요. 우리 반도체 소부장 극복한 것처럼 중국도 이제 생산력이, 생산 기술이 그 정도는 충분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중국 기업이 일단 하나도 안 보이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AI로 바뀌는 세상에서 처음에는 TSMC를 활용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정치적 해결책을 강구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기를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삼성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한국 기업들한테.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다. 향후 AI가 글로벌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체계의 전환과 더불어서 AI는 한 축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 기업이 올라올 수 있는 싹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100% 관세를 매기는 게, 왜? 여기 있는 회사는 누구도 100% 관세에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네.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TSMC를 미국이 견제하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서 삼성이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정설하고 기분 좋게 미국의 공장도 짓는다. 일감을 막 몰아준다. 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그 CEO는 중국계입니다. 대만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AMD, 인텔과 경쟁을 하는 CPU 생산하는 업체, 거기도 대부분 TSMC에 물건을 맡기고 있고, 거기 CEO도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여성인데 중국계입니다. 자, 향후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한테 수십조의 일감을 몰아줬지만 향후는 엔비디아, 그 현재 그래픽 카드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AI 때문에 엔비디아나 AMD도 물건을 삼성한테 줘라, 이런 식의 압박을 트럼프로부터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국이 신규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확 틀어막고 기존 플레이어들도 물기를 털어버린다. 그 과정에서 희생양이 되는 것은 TSMC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삼성이 따라왔다. 그걸 얼마나 꼼꼼히 비교해 봤겠습니까? CIA 같은 데서. 자, 그런 그림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완전하게. 예. 며칠 전에 제가 소개드렸을 TSMC하고 삼성을 소개드렸을 때보다 이번 내용들을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런 것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 확신이 좀 더 올라갔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볼까요? 자, 구체적인 내용이 테슬라가 지금 삼성에 맡긴 겁니다. 23조 원이고, 여기가 이제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 이제 그 다음 AI 칩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맥락을 동의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즉 테슬라는 트럼프하고 척을 짓지만 이거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업만 해야 되겠다. 원래 중국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삼성과 TSMC에 비해서는 검증이 덜 된 삼성한테 맡기는 이유인 것도 같아요. 즉 꼬리를 완전히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번에 칩을 여기 맡기면 그 다음 차세대 칩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야가 워낙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칩도 지금 이 계약이 33년까지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도 삼성한테 올 가능성이 높다. 왜? 이미 거래를 한번 해봤고 물론 삼성이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기존까지는 대량 물량은 아니었겠지만 TSMC에 맡겼는데 그것이 삼성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비디아나 AMD도 갈아탈 수가 있다. 그게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바라고 그런다면. 네. 그리고 그들의 결과물들, 생산품,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하는데 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풀어주면 돼요. 팔아라. 그렇지만 생산은 왜 전쟁할 거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중국한테 요구하면 되니까. 생산은 삼성에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핵심이 이제 2나노 공정. 이것은 TSMC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공정입니다. 여기서 안정화됐던 거예요. 그 공정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돼요. 삼성도. 기술이 안정화됐다고 보도상으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도 확인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기관 같은 데서. 단지 일감만 주면 확 올랐을 수 있다. TSMC를 누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TSMC가 미국을 기업을 위해서 제품을 생산치 못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삼성한테 옮아갈 수 있다. 아니면 이미 그런 성향에 대해서 판단이 섰을 수도 있어요. 대만과 TSMC의 향후 운명에 대해서 미국이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아타는 거예요. 그 어부지리를 삼성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 기업들하고. 자, 여기 이제 머스크가 이야기한 게 나오죠. 삼성은 거대한 텍사스에다 신규 팹을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새롭게 만들한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반도체 위주로 했죠.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주문자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인데 일감이 이렇게 대형 일감이 오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 또 세계 외교의 지정학적 이슈와 연계가 당연히 돼 있다. 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은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AI6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2나노미터 공정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희한한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이 한번 보세요. 하루 전에 나온 건데 TSMC에서 내부 감사 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 외부 업체, 장비 부품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기술이 유출된 게 지금 발견이 됐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경찰 신고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추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목되는 것이 일본 업체가 주목되고 여기에 한국 장비 업체도 연루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자,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첩보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 첩보전 영역의 결과물이다 이러면 미국의 판단은 확실히 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무슨 이유에서인가? 무슨 이유에서라는 게 보다는 제가 언급드린 몇 가지 가설들에 기반해서 미국은 TSMC를 누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몇 달 전부터 삼성 기백에 가 있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5년 지금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자료죠. 구마모토에서 TSMC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완공 시기가 연기됐다. 뭐 부품 업체들의 뭐 공급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상당히 놀랐거든요. 자, 이것은 작년에 기시다가 있을 때 바이든이 있을 때 한중일 군사동맹 이야기가 한참일 때 나왔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등장해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고 엮여서 보면 더 분명해져요. TSMC를 과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대만이 군사적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설비가 일본에 있어서 거기서 우리 혜택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구도가 트럼프로 들어오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왜? 지난번 건 비합리적이었으니까. TSMC가 미국계 중국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의 구마모토에 지은 TSMC는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단지 공장이 구마모토에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같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의 입김이 강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뺏어왔다. 우리가 강변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강변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게 우리가 그런 어떤 토론의 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이 2개나 있는데 본사는 중국으로 가서 붙었다. 그러면은 당신의 미국의 또는 전 세계 서방권의 반도체 안보가 보장이 되느냐? 아니죠. 그만큼 신뢰를 갖춘 우리한테 맡기는 게 낫고 트럼프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당신들이 기대는 바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것인데 정주 여건도 좋고 문화적 여건도 뛰어나다. 러시아도 한반도를 선택을 했다. 미국 너희는 왜 그래? 당연히 너희들랑 해야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거랑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선 같은 거는 첫 번째 대표 주자로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미래 반도체 부분에서도 삼성한테 한국 기업을 선택을 한 것이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만 벌어지겠습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중물이고 본격화되면은 한국 내 시설에다 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생길 수 있어요. 뭐 원자력, 수소 뭐 많이 있잖아요. 차세대 원자력 포함해서. 자, 여기서 결국 일본은 버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TSMC의 첫 번째 공장도 상당히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자, 또 향후 몇 년 지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북미 종전선언하고 투자 발표하고 또 세계의 표준을 바꾸는 부분들 성큼성큼 가야 될 가능성이 커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 구마모토 시설은 아주 곤란해질 수가 있다. 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오늘 숨겨진 2.5%의 관세가 15%에 덧붙여진다는 것을 일본 수뇌부도 오늘 알을 거잖아요. 그 2.5%만큼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채널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지난 몇 년간 미국의 트럼프 당연히 포함해서 1기 포함해서 미국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계속 회방을 놨다. 그리고 윤석열을 이용해서 불장난까지 했다. 이것은 페널티를 먹는다. 그 페널티가 일단 관세에서 2.5% 나타났고 이제 뭐 그것은 자동차 기준이고 다른 데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완전히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확 밟아놓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자, 그것은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의 경우에서 이미 나타나 있고 일본은 우리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민당 흔들리고 있잖아요. 선거에서 연거 붙이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을 한 번 더 확인 사살했다고 봅니다. 일본을 바보로 만들면서 우리는 최혜국 대우라고 명쾌하게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도 일본은 구두로 약속한 것만 믿고 돌아갔다가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대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이제 6월달 정도에 나온 건데 삼성전자가 평택 P5 재개했다. 그때 그 공장을 지으려다가 늦어졌어요. 연기됐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막 위축될 정도였어요. 평택에. 근데 그걸 재개했다. 이것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계약을 하기 훨씬 전입니다. 이때 이미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들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TSMC와의 역학관계가 이미 그때 정확히 정해졌다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삼성밖에 수혜를 할 곳이 없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관세 100%가 우리한테 올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혜국을 따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밀어주는 미국, 삼성, 이것은 TSMC를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본이 군침 삼기던 거, 즉 미국이 중국하고 티격태격하게 돼서 TSMC가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겠어 했을 때는 TSMC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까지 확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6월달이에요. 이게 좀 전에 나왔던 그 기사 구마모토에 TSMC 두 번째 공장 연기된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결정된 거예요. 이제 오늘은 구체적인 세율로서 관세율로서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볼까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제 빠른 속도로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중국도 알죠. AI가 크다는 것을. 그것을 잘랐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트럼프가 한 일은,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TSMC 기대려고 한다면 TSMC도 미리 잘라놓는다.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기업이 SMIC,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액 60조 원 정도 돼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중국 내수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들 회사들이 지금 밖으로 뚫고 나오려고 할 거잖아요. 딥시크처럼 세상을 놀래면서 거기에 관세율 100%, 품목 관세 중국에서는 더 할지도 몰라요. 트럼프가 티격태격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관세 더 비싸게 할 수 있어요. 싹을 자르는 겁니다. AI 분야에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한테 압박을 넣을 것이고 비슷한 관세율 내지는 한국이나 미국의 아까 다른 기업들이 협업해서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그러려면 한국 기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 다 못 만든다는 거예요. 시동은 그래 걸지만 본격적으로 중국을 틀어막으려면은 가격 경쟁력이 나오려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한반도에서. 예. 자, 이것은 또한 이번 상호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전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한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의 종점은 중국이다. 지금 다른 데 다 하고 중국 유예시켜 놨잖아요, 지금. 그 유예를 한 것은 다른 데를 한번 본다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대북 관계, 북미 종전선언,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큰 변동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흐른다. 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흐른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데미지를,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관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TSMC가 같이 썰려갈 수도 있다. 일정 부분. 향후 성장세를 확 꺾어놓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될 것이다. 왜 지금 당장 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는 안 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성장세를 꺾어놓는 이런 부분이 있다. 왜? 삼성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 몇 달 전에 이미 다 그림이 그려진 것이고 이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일입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자, 이 삼성과의 반도체 부분, TSMC를 견제하는 이런 부분은 그거랑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선 부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MRO하고 뭐 이제 유지 보수해 주는 거죠. 그리고 미 해군의 군함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좀 특수한 목적이라고 보지만 향후 원자력 추진 선박을 만든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원자력 그걸 언제 기준을 딱 끊을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끊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차세대 원전을 먼저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중국에서 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직 사실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노릴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함정을 다 건조해야 돼, 새롭게. 그래서 원전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온다면은 연료를 절감하는 부분이 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태백하고 지금 울산 경주 쪽에는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핵 폐기물 재처리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세대 이제 뭐랄까 고속 정식로의 기본 연료거든요. 그거는 군용이 아니고 상업용이에요. 20% 이하는 상업적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핵 폐기물을 줄이면서 우리가 생산국이 될 거예요. 20%. 자, 그렇게 되면서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벙커 CU를 안 떼더라도 거기서 오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 추진으로, 차세대 원자력 추진으로 하는 게 싸겠다. 이런 것이 접근이 돼야지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산력이 보장이 돼야 돼요. 거기서 중국, 조선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미국이 조선업으로 해서 그걸 한다고요?
직접 원전을 개발하고 뭐 대량 생산해서 만들고 함정을 건조해서 전 세계의 패턴을 바꾼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한국이랑 파트너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반도체에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분야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미국과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우리한테 얄궂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냉대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계속 일본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나대지 말라. 향후 만약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품목별 관세가 지금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만날 거잖아요. 북미 종전과 관련된 큰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일본이 저항하지 못하게, 개기지 못하게 더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왜? 지난번에 크게 당했으니까. 아베는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으로 공격을 했고 기시다는 윤석열을 수석거렸잖아요. 트럼프 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자, 볼까요? 며칠 전에 보여드린 겁니다만 위에 거요. 미국은 중국의 고속혁명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것은 이제 고속칠 이야기인데 이게 아니라 제조업 전반으로 적용을 시켜도 마찬가지다. AI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또 거기는 이제 차세대 고속정신로 원자로 포함되어 있죠. 수소차, 수소 에너지 전반의 인프라를 위한 기본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격차를 아직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미국이 한때 주도를 했던 부분이지만 세상의 표준을 바꾸면서 전 세계에서 새로운 수요를 발동시키는 대로 가자면은 중국이 다 따라온다는 거죠. 금방. 그래서 한국이랑 파트너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 마침 푸틴이 이야기한 다문화 세상과도 맞물린다. 한국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북한하고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자본 투자와 기술적 투자, 미국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정치적인 명분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내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패권의 전투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이 다른 방식으로 풀리게 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어 있다. 지금도 명료한 중국의 대응이 안 나오거든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자, 그래서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역할 분담에 따른 어떤 새로운 어떤 세상으로서의 진전하는 두 축이 형성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왜? 통일이 될 것이니까. 그걸 푸틴이 지지하고 있는 거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계속 단속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오늘 2.5% 자동차 관세 플러스 15%를 보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시진핑 미팅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제가 금방 검색을 한 것입니다. 쭉 나오죠.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뭐 좋은 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트럼프가 계속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깐족되는 겁니다. 예, 이거 뒤통수 친다고 봅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게 중국이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는 못한다고 보고요. 뭐라고 할까? 트럼프가 빌드업을 잘하고 있다. 그 빌드업의 마지막은 이재명과의 미팅이다. 25일로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재명이 저는 괜히 휴가를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오늘 볼까요? 한미연합훈련, 이거 뭐 자유의 방패, 옛날에 같은 팀 스피릿 훈련이죠.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8월 18일에서 8월 28일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양국 정상 간에 어떤 대화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을 자극하기는 싫고 하기는 해야 돼요. 자, 서로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북한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에 대중국 전선 때문에 또는 동진아해나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우리가 관할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사적 유대를 서로 확인하는 부분은 중요해요. 특히 이런 어떤 전환기에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라고 태세 전환하는 기색을 보이기 싫다는 거죠. 일본 그러다가 밟힌 거잖아요, 지금 미국한테. 자, 이럴 때에서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18일에서 28일까지인데 야외 기동 훈련의 일부를 연기했다. 이것은 상륙 작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즉 이들은 몰라요. 하기로 한 거니까 하는 건데
위에 지시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될지 모르겠으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전장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겠다. 뭐 드론이나 사이버 끝으로 안 들어가는 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연기하지는 않는다. 상륙 작전은 연기하기로 했다. 연기를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달로. 자, 이것은 다음 달에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아예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뭡니까? 8월 25일에 있는 트럼프와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밖에 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위에서 지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